여러분, 병가리 콩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 병가리 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구체 물질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식탁 위에서 잘못된 촉매제, 즉 상극인 음식과 만나는 순간 신장을 녹여버리는 독성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방송이나 인터넷 기사에서는 병아리 콩을 땅에서 나는 소고기라 부르며 단백질이 풍부한 기적의 슈퍼푸드로 극찬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치명적인 진실 하나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잘못 조리되거나 궁합이 전혀 맞지 않는 병아리 콩 밥 한 그릇에는 60대 어르신들의 신장이 하루 종일 걸러낼 수 있는 한계를 무려 3배나 초과하는 칼륨이 농축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그 귀한 한 끼가 오히려 내 몸의 필터를 망가뜨리고 심장을 갑자기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문턱을 지켜온 최준혁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투석실의 차가운 기계 소리와 응급실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병아리 콩을 최고의 건강식이라 굳게 믿고 드셨다가 예고 없이 찾아온 급성 신부전으로 실려오신 환자분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해 온 의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지만 평생 써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80%가 파괴될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통증이나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가장 위험한 3가지 죽음의 조합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의학적 금지 명령을 내리려 합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기 전에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제 영상을 응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부터 내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간절한 생명의 서약입니다. 좋아요를 누르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보약이 되는 이 슈퍼푸드가 유독 여러분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신장을 녹여버리는 것인지, 그 충격적인 과학적 이유와 당장 치워야 할 최악의 궁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내려 마시는 커피 거름망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빳빳한 새것일 때는 아주 미세한 가루까지 완벽하게 걸러내어 맑은 물만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하지만 이 거름망을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름망의 조직은 헐거워지고 미세한 구멍들은 점점 커지며 급기야는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결국 걸러져야 할 찌꺼기들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바로 이 60년 된 낡은 거름망과 똑같은 상태라는 잔인한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의학적으로 신장의 청소 능력을 사구체 역과율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30살이 넘어서는 순간부터 우리 신장은 매년 1%씩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60살이 넘으셨다면 이미 신장의 정화 능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인 60점 내외로 뚝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30살 된 자녀의 신장은 촘촘한 새 거름망이라서 무엇을 먹어도 거뜬히 걸러냅니다. 하지만 구멍난 거름망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고단백 병아리 콩이 약이 아니라 걸러지지 않는 거대한 독소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이 찌꺼기들이 혈관을 막고 심장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8살 김 선생님의 사연을 통해 첫 번째 죽음의 궁합을 고발하려 합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북한산과 관악산을 매주 오르내릴 정도로 하체 근력에 자신이 있으셨고 그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라는 방송을 보신 후부터 선생님은 매일 아침 삶은 병아리콩 한 컵에 신선한 시금치를 가득 넣고 갈아 만든 녹즙을 드셨다고 합니다. 콩의 고소함과 채소의 신선함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최고의 보약이라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습관을 시작한 지 정확히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김 선생님은 마치 누군가 망치로 허리를 내려치는 듯한 끔찍한 통증과 함께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등 뒤쪽에서 시작된 통증은 옆구리를 타고 내려와 사타구니까지 번졌고
엄지발가락 관절은 스치기만 해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한 등산 때문에 생긴 근육통이나 단순한 관절염인 줄 아셨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신장과 요관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결석들이 박혀 있었고 요산 수치는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평생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고기도 적게 드셨던 분이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일까요? 범인은 바로 김 선생님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갈아 드셨던 병아리콩과 시금치의 잘못된 만남에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두 가지 음식의 결합은 늙은 신장에 가해지는 잔인한 협공 작전과도 같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의 왕이라 불리지만 동시에 수산, 즉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건강한 이 30대의 신장은 이 수산 성분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해내지만 기능이 떨어진 60대의 신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출되지 못한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병아리콩에 들어있는 칼슘, 그리고 퓨린이 분해되면서 생긴 요산 찌꺼기들과 신장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만나는 순간 마치 시멘트가 굳어지듯 딱딱하고 날카로운 칼슘 수산 결석이라는 돌멩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표면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결정체입니다. 이 결정체들이 신장 내부의 연약한 점막을 긁고 상처를 내면서 극심한 혈뇨와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병아리콩에 들어있는 중등도 수준의 퓨린이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면서 요산 수치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결석 때문에 소변기를 막아버리니 요산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관절 마디마디에 쌓여 통풍과 유사한 끔찍한 관절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김 선생님은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셨던 음식이 오히려 뼈를 깎아내고 신장에 돌을 채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만견자실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믿는 녹색 채소와 콩의 조합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독극물 제조기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금치뿐만 아니라 수산이 많은 비트나 근대 같은 채소도 병아리콩과는 절대로 함께 드셔서는 안 되는 최악의 파트너입니다. 이 통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유 없이 허리가 뻐근하거나 관절마디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보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튼튼한 뼈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뼈와 신장을 지키겠다는 저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죽음입니다. 얼마 전 응급실에서 제가 직접 마주했던 72, 새2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계셨던 이 어르신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헌신하시며 본인의 몸은 늘 뒷전이셨던 전형적인 우리네 어머니셨습니다. 효심 깊은 따님이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 요즘 몸에 그렇게 좋다는 병아리콩과 해외에서 건너온 신선한 바나나를 한 박스나 사다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병아리콩이 단백질도 많고 바나나의 칼륨이 혈압 낮추는 데 최고니까 매일 챙겨 드세요 라는 따님의 당부는 어머니에게는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병아리콩을 삶아 바나나와 함께 정성스럽게 갈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날 무렵부터 이 어르신은 원인 모를 무력감과 함께 혀끝이 따끔거리고 손발이 저린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그날 오후, 이 어르신은 주방에서 저녁국을 끓이시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 어르신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가늘게 떨리고만 있는 심실세동 상태였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온 저조차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이 어르신의 혈중 칼륨 농도는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심장을 당장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서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심장을 일정하게 뛰게 하는 전기 에너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강조해 드린 것처럼 60대 이후의 신장은 이미 낡은 필터와 같아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과도한 칼륨을 도저히 걸러낼 수 없습니다. 병아리 콩에는 이미 많은 양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칼륨의 대명사인 바나나나 아보카도까지 더해지니 신장은 비명을 지르며 기능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독처럼 쌓이고 심장으로 가는 전기 신호를 완전히 뒤엉키게 만듭니다. 결국 심장은 박동을 멈추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심장이 멈추기 직전까지도 환자는 특별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조금 피곤하다거나 근육에 힘이 없다는 느낌 정도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기 너무나 쉽습니다. 만약 따님이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이 어르신은 다시는 사랑하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과잉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화학적 충돌입니다. 사실 아산병원이나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자료를 보아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고령 환자에게 고칼륨 식품의 무분별한 섭취는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바나나와 병아리 콩을 함께 먹는 것이 혈관 건강에 최고라는 잘못된 상식이 보약처럼 퍼져 있습니다. 저는 환자의 보호자인 따님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효도하려고 사다 드린 음식이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따님은 응급실 복대서 한참을 자책하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주위에도 건강을 위해 병아리 콩과 바나나를 함께 갈아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혹은 부모님께 효도한다며 이 위험한 조합을 직접 챙겨드리고 있는 자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지금 이 정보가 어떤 비싼 보약보다 더 절실한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유 한 번이 오늘 밤 어느 가정에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비극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내 형제와 자매, 그리고 아끼는 친구들에게 이 위험한 진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 역시 바나나만큼이나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병아리 콩과 함께 드시는 것은 신장 필터가 약해진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껴 써야 하는 단 하나의 엔진입니다. 잘못된 연료를 주입하여 엔진이 타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를 꼼꼼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급성 심장마비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신장을 파괴하는 과잉 영양의 함정입니다. 65살 박 선생님의 사례는 건강해지려는 욕심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안타까운 진료 기록입니다. 평소 기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셨던 박 선생님은 얼마 전 큰 위수술을 마치고 몸보신을 위해 식단에 엄청난 정성을 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매일같이 찰진 병아리콩 밥을 지으셨고 여기에 기력을 보충해줄 한우 소고기 9일을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병아리콩과 동물성 단백질인 소고기를 함께 먹으면 기운이 솟아나고 수술 상처도 금방 아물 것이라 믿으셨던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그렇게 석 달 동안 매 끼니를 단백질 폭탄으로 채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을 볼 때 병이 아니 하얀 거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물을 내려도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눈가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선명하게 남는 부종 증상까지 나타나자 박 선생님은 겁이 나기 시작하셨고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신장 필터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은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소변에서는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검출되는 단백뇨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장 필터인 사구체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 미세한 구멍들이 찢어져 버렸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사구체 과역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장은 들어오는 단백질의 양에 맞추어 혈액을 걸러내는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변가리콩이라는 고농축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라는 강력한 동물성 단백질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은 이 거대한 양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200% 이상의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마치 낡고 약해진 수도관에 엄청난 수압의 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60대의 신장은 이미 젊은 시절보다 필터의 조직이 헐거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되는 고압력은 사구체의 미세 혈관벽을 물리적으로 찢어버리고 그 상처 틈으로 몸속에 꼭 있어야 할 소중한 단백질들이 줄줄 새어 나가게 만듭니다. 박 선생님은 본인이 기력을 찾기 위해 드셨던 그 정성스러운 식사가 사실은 자신의 신장을 매일 조금씩 지식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한번 찢어진 사구체 혈관은 다시 예전처럼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보상 기능이 뛰어나서 상당 부분이 파괴될 때까지도 우리가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소변에 거품이 조금 나는 것을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소변의 거품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몸에 좋은 것을 더 많이 먹으려는 마음이 앞설 때 우리의 신장은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과 하버드 의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의 과도한 단백질 혼합 섭취는 신부전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병가리콩은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여기에 기름진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을 더하는 행위는 늙은 신장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박 선생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식해서 제 몸을 제가 망쳤네요라며 고개를 떨구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정보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나누어서 드셔야 합니다. 한 끼에 몰아서 그것도 식물성과 동물성을 과하게 섞어 드시는 것은 결코 건강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아래로 떨어진 분들이라면 병아리콩과 소고기의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금기사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소변을 본 뒤 병이 속의 거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야 하는 투석 환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소모품입니다. 아껴 쓰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100세까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식탁 위의 단백질 구성을 당장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주들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예순두 새 최 선생님의 주방에는 항상 노란 캔에 담긴 병아리콩이 몇 박스씩 쌓여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콩을 불리고 삶는 과정이 너무나 번거로웠던 초혜 선생님에게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통조림은 건강과 편리를 모두 챙겨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선생님은 캔을 따서 물에 몇 번 헹궈내면 나트륨 걱정은 사라진다고 믿으셨고 그렇게 정성껏 차린 샐러드와 요리를 매일같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혈압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혈압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아침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 용량을 늘리자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고 최 선생님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인의 소개로 제 진료실을 찾은 최 선생님의 식단을 분석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그 노란 캔을 지목했습니다. 여러분, 통조림 속에 담긴 병아리콩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콩이 아닙니다. 제조 과정에서 보존력을 높이고 맛을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정제염과 가공 나트륨이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물에 헹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나트륨의 무서운 침투력을 간과한 것입니다. 삼투압 원리에 의해 나트륨은 이미 콩의 세포막 깊숙이 침투하여 알맹이 전체를 소금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상태입니다. 겉면만 살짝 씻어낸다고 해서 콩 속에 박힌 나트륨까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콩 한 알 한 알에 숨어 있는 나트륨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혈액의 농도를 높이고 혈관 벽을 딱딱하게 공격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약해진 신장 혈관에는 이 나트륨이 마치 송곳처럼 구멍을 내는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신장은 들어온 소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혈압을 더 높여야만 하고 이 과정에서 사구체 필터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편리함을 위해 선택했던 통조림이 본인의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사실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의 바쁜 진료 환경에서는 의사들이 여러분의 주방 선반 위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해 줄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매일같이 여러분을 찾아뵙고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세심하게 짚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병원 진료실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이 은밀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놓인 간편한 가공식품들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최 선생님은 그날 이후 통조림을 모두 치우고 번거롭더라도 직접 콩을 삶기 시작하셨으며 한 달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집어드는 편의성 속에 신장을 녹여버리는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트륨은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천적이며 특히 가공된 형태의 소금은 여러분의 혈관을 녹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산성 물질과 같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은 이 잔인한 배신을 이제는 멈춰야만 합니다. 듣다 보니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 병아리 콩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의 신장을 지켜온 전문의로서 저는 여러분께 잠시 손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연이 준 훌륭한 선물인 병아리 콩 자체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 고귀한 식재료가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는 무서운 무기로 돌변했던 진짜 이유는 식재료 속에 숨겨진 성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다루는 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겁을 주어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녹여가던 칼륨과 나트륨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 도화선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펜치를 여러분의 손에 직접 쥐어드리려 합니다. 이제는 근거 없는 공포에서 벗어나 내 소중한 신장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가질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그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달콤한 위로의 말이나 광고 속에나 나올 법한 속 편한 가짜 정보만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 진심 어린 의학적 경고와 가르침은 오직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 신장을 다시 살려내고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단 하루라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가슴속에 있으시다면 제가 전해드리는 이 지혜에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을 투석의 공포로부터 구해낼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병아리 콩 속에 숨겨진 칼륨과 수산이라는 무서운 독성을 제거하고 안전한 보약으로 바꾸는 핵심 기술은 바로 수용성 성분을 물로 녹여내는 리칭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장내과 전용 식단을 만들 때 반드시 거치는 의학적인 조리법이며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단계는 최소 12시간 이상의 충분한 침지 과정입니다. 단순히 콩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콩 조직 깊숙이 박혀 있는 칼륨과 옥살산 성분을 물 밖으로 유도해내는 시간입니다.
전날 저녁에 콩을 씻어 물에 담가 두시고 중간에 물이 뿌옇게 변하면 두세 번 정도 깨끗한 새물로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물의 양은 콩 분량의 최소 4배 이상 넉넉하게 잡으셔야 독소들이 충분히 빠져나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12시간이 지나면 콩은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고 독성 성분들은 물속으로 녹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엄격한 경고를 드립니다. 콩을 불린 물과 콩을 삶은 물은 여러분의 신장에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오염물질이자 독성 폐기물과 같습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에서 콩을 삶은 물에 영양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여 그 물로 밥을 짓거나 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에 칼륨 폭탄을 직접 투하하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그 물은 약이 아니라 독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삶은 물은 단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전부 하수구에 버리십시오. 삶는 과정에서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거품이 올라오면 그 거품을 정성스럽게 걷어내야 합니다. 거품 속에는 소화를 방해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사포닌과 가스 유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삶아진 콩은 다시 한번 흐르는 찬물에 깨끗이 헹구어 겉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잔여 나트륨과 독소까지 완벽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독소를 제거한 병아리 콩이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60대 이상의 신장이 하루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병아리 콩의 양은 조리된 상태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가볍게 쥔 주먹의 절반 정도인 50g 내외입니다. 종이컵으로 따지면 반 컵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 정도 양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의학적인 적정량입니다. 신장은 욕심을 부리는 순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이 병아리콩 역시 이 적정 범위를 넘어서면 낡은 필터인 여러분의 신장에 다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12시간의 기다림과 물을 버리는 과단성, 그리고 반컵의 절제미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철저히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병아리콩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하는 생명의 조리법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이 리칭 과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쉬며 깨끗한 혈액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독소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조리법을 알게 된 지금부터는 어떤 식재료를 곁들여야 내 신장을 다시 살리는 진짜 보약이 되는지 그 의학적인 생존 지도를 여러분의 식탁 위에 펼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고의 구원투수는 바로 하얀 콜리플라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가 신장의 날카로운 돌을 만드는 무서운 적이었다면 콜리플라워는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장 든든한 아군입니다. 콜리플라워는 수산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칼륨 함량 또한 일반 채소의 절반 이하로 낮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천사와 같은 식재료로 통합니다. 특히 콜리플라워의 풍부한 설포라판 성분은 신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미 손상된 필터 조직의 회복을 돕는 강력한 한겸 작용을 합니다. 병아리콩의 부족한 섬유질과 비타민C를 안전하게 보충해주면서도 신장 필터에 가해지는 삼투압 압력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매일 드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은 붉은 육류라는 무거운 단백질 대신 순수한 흰 쌀밥과의 조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공식은 쌀 팔 때 병아리콩 2의 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우리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충분히 합성될 수 있습니다. 병가리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흰 쌀밥이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이 두 조합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 됩니다. 특히 쌀의 탄수화물 성분은 단백질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도와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주던 가혹한 부하를 걷어내고 이 황금 비율을 따를 때 여러분의 신장은 비로소 편안하게 휴식하며 재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을 지키면서도 신장 수명을 늘리는 가장 현명한 노년의 식사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비장의 카드는 조리된 병아리콩 요리에 사과 식초나 신선한 레몬즙을 한 2방울 떨어뜨리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드는데 식초의 유기산은 단백질 분해를 도와 신장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독소를 미리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레몬의 풍부한 구연산 성분은 소변을 알칼리화하여 결석이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체내의 산도 균형을 맞추어 대사성 산증을 예방함으로써 신장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콩 특유의 비린 맛을 잡아주면서도 신장의 해독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생존 법칙을 하나로 묶어 실천하신다면 병아리콩은 더 이상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관 속 기름기를 제거하고 근육을 채워주며 노년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이 세상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값진 천연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실천하고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의사인 저의 말을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식탁을 이 희망의 식재료들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3가지 구원 투수들을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식탁에 올리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댓글창에 신장 건강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100세 인생을 향해 내딛는 가장 위대하고도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 거대한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병아리콩이라는 작은 식재료 하나가 어떻게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하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제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병이 깊어진 뒤에야 뒤늦게 흐르는 환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볼 때였습니다. 선생님, 그때 제가 그 음식을 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가슴을 치는 자녀분들의 후회를 볼 때마다 의사인 저로서도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참으로 미련하고 우직한 장기입니다. 심장은 조금만 힘들어도 두근거리며 신호를 보내고 위장은 쓰라림으로 통증을 호소하지만 신장은 자신의 몸이 80%가 망가져 문드러질 때까지도 주인에게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독소를 걸러내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동을 멈추고 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알아주고 우리가 먼저 챙겨주지 않으면 신장은 영원히 침묵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들은 단순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는 식단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밥 한 끼를 나누며 웃으며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이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댁에 계신 부모님의 냉장고를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주방 선반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혹시 그곳에 먼지가 쌓인 병아리콩, 통조림이나 아무렇게나 섞여 있는 잡곡통, 그리고 습관처럼 드시던 녹즙 재료들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위험한 고리들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걸어 엄마 콩은 꼭 물에 불려서 삶은 물은 버리고 드셔야 해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밥상 위에 올라가는 반찬 하나하나가 내 부모님의 신장을 지키는 약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서 여러분의 손끝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병원에서는 미처 다 듣지 못했던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진실된 의학 정보들을 가지고 매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막막해하지 않도록 제가 가장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리고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주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또한 이 소중한 정보를 나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친구와 형제 자매들에게도 공유하여 그들의 식탁에도 건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100세까지 두 발로 튼튼하게 걸으며 행복을 누리는 그날까지 저 최준혁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